올해도 벌써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보다 더 1도 더 낮게 또는 1도 더 넘게 지내왔는데도 지금 비용이 지금 한 1년에 원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살면서 좀 더 그 세팅을 하면서 좀 더 줄어가고 있거든요. 네네.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저는 코오클의 어마연 팀장이라고 하고요. 예, 반갑습니다. 이제 몇 가지 이 코오클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예. 일단 간단한 자기소개부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2년 전에 여기 강원도 원주 땅에 한창 저희 부모님 때문에 단독주택지 땅을 오랫동안 찾았었고 다행스럽게 절박한 상황에서 찾게 돼서 골격은 HB무로 했고 단열은 제가 예전부터 생각했던 ALC로 해서 ALC로 좀 단열재를 전체를 쌓는 형태로 이렇게 해서 집을 짓게 돼서 한 2년 걸렸네요. 예, 그렇게 집을 지어 들어온 건축주입니다. 예. 혹시 이 코오클을 저희 코오클을 알게 된 계기는 어떻게 되실까요? 이게 처음에 제가 예전에 이 집 땅을 찾고 나서 결정하고 난 다음에는 예전에 독일에서 한 2년 정도 살았었는데 그때 느꼈던 게 처음에 딱 독일에 사는 작은 오래된 플랫이었는데 들어섰을 때 라지에이트를 딱 봤을 때 네네. 이거는 이제 겨울에 고생하겠구나. 근데 의외로 살고 보니까 너무 쾌적하더라고요. 일단은 독일 집들이 아무리 오래된 집들이어도 단열이 잘 되고 창호들이 다 오래된 창호여도 시스템 창호여서 단열이 잘 되니까 라지에이트만으로도 대류 난방이 너무 잘 되고 좀 쾌적하고 그래서 저도 그래서 한국에 나중에 들어와서 부모님 때문에 집을 짓게 되면 꼭 대류 난방 라지에이터를 좀 생각해야겠다. 그래서 집을 지을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찾다가 그냥 바닥 난방에 난방 배관 하실 때 라지에이터도 좀 추가로 설치하는 그런 거 한번 좀 해보는 걸 한번 제안해야겠다 했는데 코어크를 알게 된 거죠. 그쵸. 야, 대류 난방에 바닥 난방도 되고 동시에. 거기다 에어컨 설치할 필요 없이 냉방까지 되니까 이거는 뭐 더할 나위 없어서 저는 뭐 더 이상 선택의 여지도 없고 그래서 바로 여기 코어클 대표이사님도 찾아뵙고 세종에 있는 실험 체험관 체험실에 가서 하고 바로 결정하게 됐었습니다. 혹시 이제 2년 정도 사용을 해보시다 보니까 느끼시는 장점이 있으실 거고 단점이 있으실 텐데 혹시 사용 기간 중에서 느꼈던 장점이라고 하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처음에 이제 코어클 사용자 기존 사용자분들도 가장 많이 이야기하신 게 아마 쾌적한 실내 환경 이 키워드 가장 큰 것 같아요. 일단 기존에 아파트에 살 때는 여름철, 뭐 겨울철 냉난방을 하게 되면 온도 제어가 오버슛, 언더슛이 너무 많아요. 바닥만 뜨거운데 벽은 또 찬 기운이 아직 남아있고 그리고 또 문을 약간 열었다가 들어왔을 때 그때 에너지 손실을 했을 때 또 그거를 막 복원한다고 막 바닥이 뜨거워지고 이런 것들 그리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던 여름철에 에어컨 틀면서 에어컨 바람 싫어하시는 부모님과 싸우는 그런 것들 자주 얘기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런 쾌적한 환경 지금 제가 2년간 쓰면서 올해는 겨울에는 24도 여름에는 그냥 23도 붙박이를 해놓고 뭐 더 신경 쓸 필요도 없어요. 24시간 그러면 그냥 그대로 돌려요. 가동을 계속 하시는. 기존에는 온도 때문에 좀 올렸다 내렸다가 어느 일은 또 껐다 켰다 막 그러고 그런 신경 쓰는 거 많았는데 전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저도 아파트를 살고 있기 때문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집에 들어가면 일단 최저로 했다가 또 이제 어느 정도 시원해졌으면 24도로 맞췄다가 또 이게 좀 불편한 점이 있었는데 얘기해 주신 거는 24도로 계속 항온으로 계속 하다 보니 그런 부분 신경 쓸 게 없고 쾌적한 부분이 굉장히 좋다라는 부분으로 이해가 되네요. 혹시 또 다른 부분은 또 없을까요? 그래서 이런 쾌적한 실내 환경이 그러면 어떤 특장에서 좀 장점을 기인하냐 봤더니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로 이야기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코어클의 온도 제어 방식이 굉장히 정확해요. 제가 실험기기 제조회사에 다니는데 실험기기들이 되게 목표 설정 온도 대비해서 온도 제어를 할 때 굉장히 좀 미리 알고리즘이 굉장히 좀 정밀하거든요. 즉 목적 온도에 다다를 좀 되면은 제어를 좀 더 정밀하게 해서 낮춰서 오버슛이 좀 적게 하는데 제가 코어클 하는 거에서 이렇게 모니터링해서 보면 순환수 온도가 목적 온도에 다를 좀 되면 미리 낮아지면서 좀 굉장히 많이 줄여주더라고요. 그리고 또 대류랑 바닥이랑 동시에 하니까 크게 막 올라가고 그럴 일도 없고 그래서 이런 온도 제어가 굉장히 정확하다는 점. 두 번째로는 각 모듈이 막 위치마다 방마다 따로따로 있다 보니까
그 방의 성격마다 따로따로 딱 제어하니까 제가 안방 갔다가 거실 갔다가 제 방 갔다 이렇게 이동을 해도 이질감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쾌적함을 더 느끼는 거죠. 특히나 거실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들 거실은 보통 마당으로 나가는 문이 따로 있잖아요. 그쵸. 그 문은 열었을 때 온도를 뺏기거나 또 여름엔 또 더위를 이렇게 그쵸. 해서 온습도가 네, 변화가 데미지가 커지죠. 있는데 네. 그에 대한 커버가 거실은 대류 남북 우선으로 해놓으니까 빠르게 되고 그쵸. 그리고 또 그렇다고 해서 막 바닥이 차거나 바닥이 막 너무 뜨겁거나 그런 것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는 여러모로 이런 두 가지 장점에 의해서 쾌적한 실내 환경을 굉장히 큰 코어크의 장점이지 않나. 네. 혹시 단점이라고 하면은 아쉬웠던 점? 크게 뭐 없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코어크 시공하면서 이제 아주 새로운 시스템이다 보니까 저희 그 시공사 사장이나 배관하시는 분들이 난감했었어요. 그런데 다행히도 그 코어크의 그 엔지니어분들이 어떤 시공 자료라든가 그다음에 와서 직접 하셔서 설명도 해주시고 잘 해주셔가지고 아무 문제 없이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처음에 이게 지열을 이렇게 했을 때 저희 처음에 시공사 사장님은 좀 만류를 많이 했었어요. 지열에 대한 좀 불신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아직 기존 지열 옛날 지열로 난방을 이렇게 설치하시는 분들이 좀 있거든요. 보통 이게 1년이 지나도 갑자기 문제가 생기니까. 그쵸. 지열 같은 거. 네. 근데 이제 저는 지열 시스템이 코아크 시스템과는 아주 찰떡궁합이라는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선택을 했었고 이후에 또 설치하고 운행을 하다 보니까 그 지열 회사의 그 간부분하고 얘기해 주신 게 오히려 보통 지열 난방을 이전에 쓰시면서 문제 있으셨던 분들은 지열 난방을 안 쓰는 여름, 봄, 가을에 한참 오랫동안 꺼놓거든요. 그러면 펌프 밸브들이 계속 멈춰 있게 되면서 거기에 좀 문제가 되거나 뭐 스톡이 걸린다거나 그런 것들 때문에 간혹 문제가 생기고 그런 것 때문에 좀 불신이 많은데 코어크라고 같이 쓰면 코어크는 거의 지열 난방하고 냉방때도 쓰고 펌프나 밸브가 계속 돌아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문제에서 더 자유롭고 한 번도 겪은 문제가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런 면에서 지금 벌써 2년 지났고 제가 보기에도 동작 안정성은 더 좋기 때문에 지열하고 코어크는 아주 찰떡궁합이지 않을까 그런 방침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대부분의 지열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4개월 사용하고 8개월 쉬니까 8개월 쉬는 동안 기기가 오랫동안 물론 데미지가 정체되어 있는 게 좋을 리는 없죠. 지열을 쓸 수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되지만 코어클 같은 경우는 여름이고 겨울이고 계속 쓰다 보니 계속 항상성 있게 움직이다 보니 오히려 문제가 일어날 일이 적다라는 부분. 네, 감사합니다. 그런 부분들도. 혹시 이제 코어클 좀 사용을 해보셨는데 냉난방 유지 비용은 어떻게 만족스러우셨는지 어느 정도 들었는지 한번 설명 가능해 주실까요? 네, 제가 아파트에 살 때는 이렇게까지 막 정리를 하는데 이제 단독주택 이제 2년 살면서 자료들을 계속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보니까 이제 지열로 해서 코어클 사용하는 것만 딱 해보니까 한 총 비용이 167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24년도가. 네네. 올해도 벌써 이제 1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보다 더 1도 더 낮게 또는 1도 더 넘게 지내왔는데도 작년보다 뭐 비슷하거나 오히려 더 낮게 나올 정도로. 그래서 이 정도면은 기존의 60평 단독주택에서 실제로 뭐 주차장이나 계단실 난방은 저희 집은 안 하게 배제를 했으니까 47평 정도만 생각해도 그것도 항시 냉난방을 하는 건데 굉장히 메리트가 있지 않나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167만 원 기준으로 했을 때 평균을 내어보니 월 평균 14만 원 정도 나오는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유지 비용하고 이렇게 항습, 항온 이렇게 유지해주는 이런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더 큰 장점으로 보여지시는지? 저에게는 그 지금 현재 데이터에 의해서도 그렇고 이후에 비용이 좀 더 든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성과 쾌적성이 더 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그 몸도 편하고 마음도 편한 게 항상 일정하게 비용이 나오면 대비가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들락슴날쓱하고 혹은 뭐 이런 것보다는 항상 그 실내 환경이 쾌적한 게 지금 비용이 지금 한 1년에 167만 원 나왔는데 지금 오히려 살면서 좀 더 그 세팅하면서 좀 더 줄어가고 있거든요. 이런 걸 생각하면 실제 뭐 여러 가지 설비양 비용들 감안하면 연마다 어느 정도를 좀 상세하면서 비용을 아껴야 되는지 계획이 있긴 한데
그것보다 더 든다 하더라도 저는 항상 쾌적성에 더 점수를 두고 더 감안을 두거든요. 아, 그렇죠. 이게 저희도 생각하는 부분인데 설계 비용이 조금 높다라는 게 예. 단점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클의 항상성, 쾌적성을 봤을 때는 조금 더 비용을 주더라도 예. 요거를 선택하시겠다 이런 그쵸. 얘기로 이해해도 될까요? 지금 아파트 보통 사시게 되면 지금 뭐 이제 세대별로 좀 다르겠지만 자주 이제 뭐 자녀분들이라든가 직장 때문에 이동을 하신 분들은 좀 짧게 이렇게 사시니까 그런 거에서 크게 안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으로 어느 정도 정착할 쯤 되면은 뭐 5년, 10년 넘게 이렇게 쭉 길게 보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당연히 항상성이 더 중요하고 그쵸. 그리고 이런 지열 전기가 처음에 이제 하게 되면 비용도 많이 들지만 그래도 거의 70%까지는 국가나 지방 재정에서 이제 지원이 되고 그다음에 코어클 각 모드 설치한 것들 제가 시스템 에어컨도 설치를 지난 아파트 살 때 해봤지만 그거 비용을 해서 다 감안해 봤을 때도 크게 뭐 이렇게 더 많이 들어간다거나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지금 태양광도 해봤지만 감세 상세되는 기용도 그렇게 오래되지 않게 되지 않을까. 그리고 아까 또 온습도라든지 이런 거 음. 모니터링 부분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 부분도 한번 얘기해 아, 주시면. 예, 그 온습도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고 굉장히 잘 되는데 네네. 저희가 이제 부모님께서 네네. 너무 추운거나 너무 더운 걸 싫어하시니까 특히 여름철에는 너무 추운 건 싫어하세요. 일단 에어컨처럼 찬바람이 안 나오니까 여름철 냉방할 때 좋아하시긴 하는데 그렇다고 막 21도 막 이렇게 낮춰서 쓰기는 어렵거든요. 그쵸. 지열이고 전기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저는 막 20도, 21도 이렇게 넣고 쓰고 싶긴 하는데 네. 별 차이 크게 안 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그런 문제가 있다 보니까 23도로 보통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좀 제습 효율은 좀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제습기는 따로 좀 쓰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코어클이 나중에 꼭 컴프레서 방식이 아니어도 옵션으로 해서 코어클하고 제습기 기능도 좀 같이 강제 제습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좀 같이 좀 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좀 아이디어가 있어요. 네. 아까 또 거기다가 방금 얘기해 주신 거는 저희가 물론 지금 제습하고 공기청정하고 제습 그리고 열 교환까지 되는 모델이 있긴 하지만 예. 코어클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들 제습을 할 수 있는 조금 강제 제습을 할 수 있는 게 들어가 있으면 조금 더 좋겠고 예. 아까 얘기해 주신 것처럼 제습 일단 코어클에 제습까지 들어가면 뭐 냉난 방식이 더 좋은 거니까 코어클 배관에서 그런 것까지 좀 더 해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코어쿨도 아마 온도를 더 낮게 사용하면 제습이 될 거예요. 그쵸. 그래서 결로된 걸 이제 밑으로 떨어지게 하는 배관도 네네. 있거든요. 설치해서 하는데. 근데 이제 기존 사용하다 보면 제습의 습도의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또 제가 뭐 패시브 가스급은 아니지만 어떤 단열이라든가 그런 거에 좀 신경을 쓰면서 이 전열 교환기를 쓰는 공기질 환기 시스템도 같이 했는데 이 중앙식의 공기 환기 시스템은 한계가 있어요. 그쵸. 중앙 난방식하고 똑같이 온도 컨트롤러랑 온도 센서가 거실에만 있는 중앙 난방식하고 똑같이 각 개별적 독립적 공간의 어떤 상태를 반영을 못하다 보니까 이 환기 시스템이 거실은 멀쩡한데 이쪽 제 방이 나쁘더라도 이게 돌질 않으니까. 그렇죠. 거실이 깨끗하면 제가 안 예, 도니까. 그쵸. 그래서 이미 독립적으로 세팅돼서 돌아가는 코어클이 그런 환기 시스템도 개별적으로 그쪽 각 공간마다 담보해주는 식으로 좀 발전이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제가 환기 시스템 처음에 그 고민을 할 때 이런 중앙식 말고 개별식의 작은 제품들이 좀 있긴 했는데 그때 그걸 선택 안 한 이유는 아무래도 좀 용량이 혹시 적진 않을까 그런 의구심이 있었거든요. 아직 세팅된 곳이 많지도 않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중앙식을 선택하긴 했지만 코어클 같은 경우는 지금 뭐 풍량이라든가 뭐 그런 것도 이미 좋은 모듈들이 있기 때문에 환기 시스템과도 같이 독립적으로 좀 운영을 해주면 그것도 좀 좋은 방안이 아닐까. 코어클에서 기능을 조금 더 제습이라든지 환기라든지 이런 부분까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좋아질 것이다. 왜냐면 라는 코어클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독립적으로 그쵸. 각 제어를 한다는 게 가장 크니까요. 혹시 아까 제가 말씀해드린 것 중에서 마지막 질문이긴 한데요. 혹시 주변에 코어클을 추천해 주실 의향은 있으신가요? 당연하죠. 그 제가 집 지을 때도 같이 코어클을 같이 면밀히 보신 분이 있는데 저는 주변에 있을 때마다 적극 좀 추천하고 있고요. 80평, 100평 되는 그런 큰 집에 지어라고 코어클은 제가 보기엔 필수인 것 같아요. 그렇죠. 쾌적하고 훨 더 낭비를 줄일 수 있거든요. 효율적이고. 다른 조금 평수가 작더라도
아까 얘기해 주신 거 비용보다 그 쾌적성이라든지 항상성 이런 것 때문이라도 조금 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질 것 같은 생각이 예, 드는 그렇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얘기 잘 들었고요. 감사합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 코워크를 체험해 보시고 싶은 분들 저희 체험룸에서 체험을 해보시는 것도 좋긴 한데 근처 강원도 계시는 분이 있다고 하면 예, 저희 건축주님하고 차 한잔 하시면서 이렇게 좀, 좋죠. 이렇게 한번 뭐 뭐, 건축에 대한 부분도 논의할 수 있고. 부동산에서 이제 집 보면 같이 가서 직접 보고 하잖아요. 네네 이 맞습니다. 코어클은 지금 경험을 해보면 이게 진짜 기존에 설치된 곳에 잘 된 곳에 직접 가서 그렇죠. 확인해보고 만져보고 느껴보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면에 있어서 또 이런 코어클에 대해서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분들이 한번 여기 담당자분하고 같이 오셔가지고 이야기도 나누고 같이 하는 자리라면 손님인 거잖아요. 네, 그쵸. 좀 항상 웰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좋은 말씀 많이 들었고요. 예. 앞으로 저희가 강원도 계시는 우리 건축주분 외에도 계속 그 인터뷰를 또 진행해 나갈 거니까 앞으로도 기대해 주시면 좋겠고 오늘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잘 감사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